시작해야 되는데 얼마를 먹고 싶어요? 월 500. 순이익으로요? 네. 1차 목표는 매출 1,000만 원, 네. 순수익은요? 투자를 많이 해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엑시트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아무 생각 없어요? 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분이 이제 제가 말한 오빠예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드래곤이라고 하고요. 한드래곤이라고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고, 지금은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쿠팡이랑 네이버, 자사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어색하네요. 네. 네. 본인 소개 좀 뭐. 네. 네, 저는 퀴니엘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퀴니입니다. 네, 저희 구독자 요정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네, 제가 또 새로운 채널에서 이렇게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쭉 지켜봐 주세요. 아, 확실히 전문 유튜버라서 말을 좀 잘하네. 네. 근데 어떻게 이제 쇼핑몰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쇼핑몰 지금 저는 네. 아무 생각이 없는데. 아무 생각 없어요? 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요즘 좀 왜 불렀어요 그러면? 아니, 우리 아빠가 나를 네. 도와달라 하는데 나는 네. 아는 게 없고, 네. 그래도 시간은 이제 애기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시간이 있으니까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쇼핑몰을 퇴직하시고 네. 하시려고 하는데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네, 본인이 배워서 알려드리겠다. 네. 그러면 본인 말고 아버지가 오시면. 아빠는 몰라요 이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초반 세팅이랑 어느 정도 해드려야지 이제 그래야지 이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초기 세팅은 다 그래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업하는 게 이제 본인 사업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사업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그럼 아빠는 같이 한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면? 네네 제가 도와드리고. 네. 그럼 이제 쇼핑몰을 하실 건데 사실 뭐 요새 유튜브에 무자본 창업 뭐 광고비 없이 아니면은 뭐 자본 없이 쇼핑몰을 해서 뭐 성공했다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사실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쇼핑몰에 지금 얼마나 쓸 수 있는지, 특히 뭐 돈이나 아니면 시간 쪽으로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그거를 먼저 일단 확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일단 아빠가 저를 매우 못 믿기 때문에 합의를 본 거는 이제 1,500만 원이고요. 1,500만 원? 네, 1,500만 원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온전히 몰두할 수 있는 건 한 4시간 정도? 4시간? 빠듯한가요? 그 4시간으로 그럼 목표하는 돈은 얼마를 벌고 싶어요? 월 500. 순이익으로요? 네. 하루에 4시간 이제 1,500을 투자해가지고 월 500을 벌고 싶은 거는 저 이건 도는 놈이에요. 네, 도는 놈인데 1차 목표는 1,000만 원으로 하시죠. 매출? 네, 매출 1,000만 원. 매출 1,000만 원? 네. 순수익은요? 순수익은 보통 이제 20% 잡고 들어가니까 200. 아. 1,000만 원에 200. 아니면은 사실 쿠팡을 위주로 한다고 하면 쿠팡에서 순이익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15%로 잡으면은 한 150. 1,000에 150으로 가장 현실적이게 일단 이걸로 잡고 뭐 초과 달성하면 좋은 거고. 네. 아니면은 뭐 사실 뭐 많은 거고. 자, 매출 1억까지는 절대 다른 돈 쓰지 말고 계속 그냥 버는 거에 재투자를 계속 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만약 1억 찍었어. 1억에서는 이제 2억까지 3억 갈지 너의 선택인데 2, 3억 갈 거면은 당연히 다시 재투자해야지. 그치. 근데 1억에서 내가 만약 매출 유지를 할 거다. 그러면 그때 매출을 유지하거나 조금 막 하락하거나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때 이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보통은 이제 부동산을 산다든지 쇼핑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상업용 부동산, 상가나 공장, 특히 공장을 많이 사지. 이런 걸로 투자를 많이 해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엑시트하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에요. 자, 그럼 일단은 이제 쇼핑몰을 시작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 뭐가 필요하지? 사업자 등록. 그치,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 아니, 사업자 아직 안 냈지? 네. 그치.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은 일단은 중요한 게 처음에 사업자 명을 정해야 되지. 사업자 명은 뭐 어떻게 정해? 지금 만들었어? 아니. 안 만들었어? 그럼 사업자 명은 그냥 아무렇게 내도 돼. 왜냐면 이 사업 보통 이제 처음에 착각하시는 분들이 사업자명을 그대로 나중에 상표권 내가지고 내 브랜딩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자명이랑 상표권은 전혀 별개예요. 그 사업자명은 아무렇게나 짓고 나중에 너가 그 브랜딩 낼 거 있지. 브랜딩 낼 거 같은 경우에 그때 이제 뭐 키프리스라는 데가 있어. 거기에서 상표권을 기존에 출원됐던 거 그걸 검색해가지고
없는 거를 출원해야지 당연히 등록이 되겠지. 기존에 누가 만약에 한드래곤 그치, 이런 거를 그치. 했는데 네가 다시 내면 안 되니까. 어쨌든 요는 그 사업자명은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내면 돼. 그 두 번째 중요한 게 주소지야. 너 주소지 어디로 낼 거야? 주소지? 어. 집? 집으로 낼 거야? 아니 사업자를 낼 때 사업자 주소지를 넣어야 돼. 여기에서 사업을 하겠다.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그 주소지가 필요한데 사업자는 어디서 낼 거야? 집. 집으로 낼 거야? 집이 어디야? 영등포구. 영등포구 서울이야? 근데 첫 사업자야? 그렇지. 근데 첫 사업자를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첫 사업자를 수도권에 내면은 나중에 소득세를 감면을 못 받아. 이건 뭐냐면은 첫 사업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세금 세금 혜택을 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이고 사업자를 수도권 그러니까 비과밀 억제 지역이라고 해서 수도권 말고 뭐 지방이나 경기도 일부 뭐 김포나 파주 이런 데 사업자를 내면은 이게 종합소득세를 100% 면제를 받을 수 있어. 근데 너는 지금 청년이 아니지? 나이가 많잖아? 그지? 아버지 사업자니까? 아버지, 근데 그치, 이 그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청년이 아니다 하더라도 비과밀 억제 권역에 사업자를 내면은 50%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첫 사업자에 대해서. 그 수도권 아닌 곳에? 수도권 아닌 그치. 곳에.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도 몇 군데 있어. 뭐 파주나 김포 이런 데는 가능해. 어. 요거는 인터넷에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치면은 딱 나오거든. 그거 외 지역에 사업자를 내면 돼. 그러니까 서울에 하면 안 되는 거지. 혹시 뭐 지방에 주소를 낼 데 없어? 부산. 부산? 부산 괜찮아. 근데 부산 해줄지 모르겠네. 부산 누구지 근데? 왜 갔대? 왜 갔대요? 뭐 근데 사업자 낼 때 나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9개가 있거든? 9개가 있는데 다 뭐 친구 집도 있고 뭐 부모님 댁도 있고 그리고 뭐 비상주 오피스 라는 걸 쓰는 거 있고 비상주 오피스는 뭔지 알아? 사람들이 안 살고 그냥 그것만 하는 거야? 그치 상주는 하지 않고 사무실 주소만 그 사업자 내려고 쓰는 거야. 비상주 오피스도 있고 있어서 혹시나 네가 사업자를 지방에 낼 데가 없으면은 비상주 오피스 하나 계약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아. 그런 거는 얼만데? 금액 월에 보통 한 2만 원? 그냥 월에 1년에 한 24만 원 정도 되잖아. 근데 이 비용이랑 너가 나중에 그 세금 종합소득세를 감면받는 거를 했을 때 감면받는 비율이 훨씬 커. 오. 그러니까 그럼 이걸 무조건 이렇게 해야겠네. 그치. 근데 너 그 아까 외갓댁이면 그 외할머니? 외할머니 근데 그러면 집에, 근데 우리 그럼 할머니가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뭐 해줄 거 없어. 없어? 그냥 없고, 주소만 쓰면 되는 거야? 주소만 쓰면 돼. 다만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주소지를 네가 소유한 부동산이 아니잖아. 그치.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근데 할머니는 임대차 계약서 할 거 아니잖아. 그치. 그때는 인터넷에 무상 임대차 계약서라는 치면은 폼이 나와. 그걸 그냥 네가 적은 다음에 다만 밑에 그 도장 같은 게 찍는 게 있어. 너 도장 찍고 할머니 도장을 찍어서 제출만 하면 돼. 그러면은 여기는 우리 아빠 도장을 찍고 할머니 그치, 도장을 그치. 찍고 하고 사업자 등록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하면은 돼. 근데 그 도장 할머니 안 찍어줄 수도 있지. 그치. 근데 그건 이제 부산이지. 말씀만 드리고 그러니까 도장을 그냥 막 도장도 상관없어. 나 같은 경우에는 그 모두 사인이라는 그 온라인에서 그냥 도장 만들 수 있는 게 있거든. 그걸 그냥 만들어서 그냥 캡처해가지고 내도 등록이 다 돼. 이해되지? 캡처해서 거기서 만들어. 만들어서 캡처해서 이거 보여줄게. 그래서 너가 만약에 외갓집이나 아니면은 뭐 친구 집이나 그런 거 할 때 계약서를 무상 임대차 계약서 이 양식은 인터넷에 그냥 치면은 다 나와. 아무거나 써도 돼. 근데 나 그러면은 그거를 빌려준 사람한테는 손해가 되는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이 나중에 사업자가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지. 사업자가 낼 때 그 사람이 너가 냈던 주소지로 사업자를 또 내야 되잖아. 또 내고 싶을 때 그 세무서에서 보통은 한 주소지에 사업자 하나만 받아줘. 근데 그 사람은 그 주소지를 못 쓸 수는 있지. 그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사업을 할 건 그치, 없지만 갑자기, 친구네 집이나 그치. 뭐 그런 거면은 생각을 해봐야겠네. 나는 내가 인천 오피스텔을 하나 갖고 있거든. 그 오피스텔에 내 사업자를 3개를 냈어. 한 주소지인데도. 한 주소지에 사업자를 여러 개, 두세 개도 용인해 주는 세무서가 있어. 그 세무서마다 달라.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지금 부산에 할머니네 냈어. 그럼 내가 부산에 세무서에 갈 일이 없어? 없어. 없어? 전자로 다 해. 그러면은 지역이 어디든 내가 갈 거를 계산을 안 해도 되는구나. 다만 이제
네가 만약에 1년 동안 매출을 잘 냈어. 잘 내고 나면은 그 다음 해에 매출을 만약에 많이 내면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아니면 뭐 신용보증기금이나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저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지원금을 주는 게 있어. 그걸 네가 만약에 신청해? 신청을 하면은 그 서류 통과가 되잖아? 그러면 실사라는 걸 해. 실제로 와서 이 사람이 그 주소지에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얘네들도 어쨌든 뭔가 보고 근거가 있어야지 돈을 내줄 거 아니야. 그때 실사를 하려면 부산 한번 가야 돼. 근데 그거 한번 가면 되지. 우리 할머니 지금 책상에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때 세팅하면 돼. 그때 세팅하면 돼. 비상주 사무실도 가보면은 개판이야. 개판인데. 그러면은 오는 날은 얘기를 해주고 와? 해주지. 이날 갑니다. 그치. 이렇게?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김포에 작년에 올해구나 7천만 원 정도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접 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 그 김포에 비상주 사무실이어가지고 방문하기 전날에 직접 가가지고 사무실 세팅하고 재고 같은 것도 일부러 갖다 놓고 해가지고 실사 받았었어. 이런 식으로 그냥 진행을 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주소지는 부산으로 하는 거고. 부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임대 비상주 임대를 알아보거나. 비상주 임대는 어떻게 알아볼까요? 인터넷으로 비상주 임대 쳐가지고 이제 나오면 그치, 하면 되고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두 가지. 첫 번째 지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 혹시 수도권 과밀업체 권역이 아닌가요? 이거 무조건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가 실사 대응이 가능한가요? 이거 두 개만 확인하고 그냥 제일 싼 데 하면 돼. 비싼 데 필요 없어. 그렇구나. 그럼 이게 돼야지 사업자를 낼 수가 있겠네. 그치, 주소지가 있어야지 사업자 낼 수 있으니까. 그 사업자 내고 나서 그다음 뭐 해야 돼? 사업자를 내고 그 통신 판매업을 등록을 해야 돼요. 신청? 자, 통신 판매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 통신 판매업은 결국에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전자상거래를 하겠다는 거지. 사업자를 낸 다음에 너 그 신용카드 있지, 사업용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홈택스에 등록을 해야 돼. 등록을 해야 돼. 사업용 카드를 신용카드를 그럼 이거는 은행 가서 만들어? 근데 뭐 추가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고 너 생활하는데 쓰는 카드 있지. 그럼 아빠한테 그 카드를 하나 달라고 하면 되나? 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사업용이랑 생활하는 거랑 정확하게 분리해서 뭐 가지고 가시겠다 하면은 사업용 카드 하나 내야 되고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생활비 카드를 그냥 홈택스에 등록을 해가지고 쓰고 있어.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되거든. 세금을 낼 때 기억해야 될 게 세 가지 세금만 기억하면 돼. 첫 번째가 부가가치세, 두 번째가 종합소득세, 세 번째가 원천세. 중요한 거는 부가세랑 종합소득세. 요걸 낼 건데, 자, 부가세는 뭐야? 부가세 그 물건에 부과되는 거지. 그치. 모든 우리 거래할 때 10%의 부가세 다 붙어 있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가 매출이 1,000만 원에 매입이 500만 원이야. 또 매입은 아니? 매입은 내가 이 물건을 사온 금액. 그치. 매출은 이거를 내가 판 금액. 뭐 심플하게 얘기하면 맞아. 근데 매입은 사업을 하면서 네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 네 매입이고 매출은 당연히 네가 물건 팔거나 사업을 하면서 내 모든 영업 활동에 대한 결과물이잖아. 그 부가가치세는 매출에서 매입 뺀 거에서 곱하기 10%. 곱하기 10%가 부가세야. 매출이 1,000만 원, 매입이 500만 원이야. 네, 그럼 500. 그럼 부가세 얼마네? 500에 10%. 그러니까 얼마야? 50만 원. 그치. 네. 좋았어. 자, 부가세는 그렇게 50만 원 내는 거고 종합소득세는 네가 번 순이익에서 그 세금 구간이 있어. 구간마다 세율이라는 게 있거든. 자, 예를 들어서 네가 아까 매출이 1,000만 원이었잖아. 1,000만 원에서 아까 부가세 50만 원이지. 50만 원을 그러니까 매출에서 부가세를 뺀 그 금액에서 네가 매입을 뺀 게 순이익이지. 그 순이익에서 네가 맞는 구간을 곱해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야. 뭔가 표정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소득세 구간은 외울 필요 없어. 뭐 6% 구간이냐 몇 퍼센트 구간이냐 외울 필요는 없고 그거 인터넷에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이라고 치면 딱 나와. 그래서 어쨌든 종합소득세를 할 거면 내려면은 매출이 있고 매입이 있어야 되잖아. 매입이 예를 들어서 너가 쇼핑몰을 하는데 이런 물건 같은 거를 그냥 사고 현금을 다 줬어. 그럼 이거 매입을 어떻게 잡아? 못 잡지. 그래서 매입은 꼭 적격 증빙이라는 걸 해야 돼. 영수증 이런 거를.
그치. 떼거나 아니면 카드 내역서가 있거나. 그치. 적격증빙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그 세 번째가 아까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카드로 그냥 계산한 카드로 거. 계산한 거. 그 카드로 계산하면은 매입이 그냥 바로 잡혀. 그래서 아까 사업자 등록증 내고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꼭 등록을 하라는 거야. 그렇군. 이해되지? 이해돼. 그래서 세금 계산서랑 현금 영수증은 네가 만약에 뭐 동대문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사입할 수도 있잖아. 아니면은 뭐 강서구에 유통단지 가서 물건 사입할 때 무조건 받아야 돼. 현금 거래를 하면 안 되고. 힘드니? 아니. 자, 그래서 적격증, 근데 한숨 콧바람이 적격증빙을 무조건 해야 돼. 저는 어디까지 했지? 종합소득세를 어쨌든 넌 아버지가 할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청년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은 지방에 내도 50%는 내야 돼요. 그죠? 내야 되잖아. 근데 그 50%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네가 쓰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거를 이제 매입 처리를 다 하고 그다음에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경비 처리를 하는 게 좋아. 경비 처리할 수 있는 항목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관가하는 게 첫 번째가 쿠팡 같은 경우에 이제 반품 택배비. 택배비가 반품으로 오면은 너한테 그냥 그 쿠팡에서 자동 수거 해가지고 보통 물건을 가져다 주거든. 가져다 주면은 그 택배 기사님이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반품 택배에 대해서는 잘 안 해줘. 안 해주면은 그럼 너는 그냥 현금으로 돈을 계좌 이체시켜 주는데 이거를 매입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어떻게 잡냐면은 반품 택배 보면은 왜 송장이 있거든. 송장에 이 택배 금액이 적혀 있어. 그거를 떼가지고 관리를 해야 돼. 이거 모아두면은 이제 그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낼 때 이거를 증빙을 해가지고 이 정도로 반품 택배를 냈다 증빙을 할 수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보통 경조사비를 네가 경비 처리할 수 있거든. 경조사비는 이제 대표적인 게 부고랑 그 결혼식. 그래서 이건 어떻게 증빙을 하냐면은 첨첩장이나 부고 같은 경우에는 오잖아. 그치. 그걸 모바일로 오는 거는 캡처를 해놓으면 되고 아니면 실물을 받은 거는 그것도 보관해 놓으면 돼. 그러면 뭐 이렇게 캡처를 할 때 뭐 날짜랑 이런 게 이제 나와야 뭐 꼭 나와야 되는 게 있나? 날짜? 그냥 그거 날짜랑 그지 날짜 나와야지. 날짜 나와야 되고 그럼 내가 돈을 얼마 보냈는지 나와야 그건 되나? 안 나와도 돼. 그게 정확 그 금액이 있어. 경비 처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있어가지고 그게 있으면은 어쨌든 최대로 세무서한테 얘기를 하면은 최대로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어. 그렇군. 그래서 그거까지 챙기는 걸로. 네. 오케이. 사업자 등록증은 홈택스라는 데서 내면 돼. 내고 나서 사업자 사업자 카드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도 등록하는 것도 홈택스에 해야 돼. 그리고 사업자용 계좌도 홈택스에 등록을 하는 게 좋아. 사업자 카드도 홈택스 그리고 계좌도. 이 계좌는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그 복식부기 등기라고 해서 뭐 그런 게 있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오고 하면은 복식부기 등기 대상자가 되는데 그 대상자가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를 업로드를 안 해놓으면은 가산세가 있어. 그래서 지금 일단 어차피 너는 매출 커질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다 등록을 해놓는 게 좋아. 일단 사업자 낼 때 이거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간이 사업자로 낼 거냐 일반 사업자로 낼 거냐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게 있어. 간이와 일반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 그 간이는 뭔가 돈을 좀 더 못 벌고 맞아, 매출 맞아.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간이 사업자는 이제 매출이 8천만 원 이하일 때는 간이고 8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간이로 냈다고 하더라도 일반으로 전환이 돼. 자동적으로 전환이 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부가세고 간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낮을 때는 부가세를 아예 안 내다가 어느 정도 매출이 생기면은 부가세를 1.5%만 내. 일반 사업자는 부가세 얼마? 10%. 그치, 10%지. 차이가 엄청 크지. 엄청 큰데. 그래서 처음에 낼 때는 일단 간이로 내. 무조건 간이로. 간이로 내. 근데 네가 만약에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라 뭐 프랜차이즈 오프라인 매장을 할 수가 있잖아. 이때는 무조건 간이가 더 좋지 않아. 왜냐면은 일반 사업자가 좋은 게 뭐냐면은 그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 나중에. 이게 뭐냐면 간이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자체를 안 하니까 우리가 매입하는 매입업체가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를 안 끊어주거든. 근데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우리는 이따 나중에 신고를 할 거니까 다 받을 거 아니야. 네가 만약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잖아. 인테리어 비용이 1억이 들었어. 그럼 1억에 대한 거를 다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은 나중에 아까 부가세가 매출 빼기 매입 곱하기 10%잖아.
그 매입이 더 클 때는 어떻게 돼? 환급 받지. 그치, 환급 받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사업이 아니니까 일단 간이로 시작을 하면 돼. 그러면 간이로 하고 주소지는 지방에 하고 비과물 업계 권역에 그렇게 일단 사업자 내면 되고 사업자 카드 등록하는 것까지 했고 그다음에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면은 사실 통신 판매업 신고. 그치 통신 판매업 신고는 어디서 해? 홈택스? 아니 정부 24. 얘는 또 정부 24구나. 정부 24에서 하면 돼. 그럼 이거는 사업자가 다 나오고 나서 그치. 하구나. 사업자 나오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이거 세무서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하루 만에 다 나와. 하루 만에? 좀 늦으면은 뭐 2, 3일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내가 만약에 부산에서 내면 부산 세무서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렇지. 음.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할 때 구매 안전 뭐 이용증이라는 거를 다운받아서 내야 되거든. 구매 안전 이용증. 구매 안전 이용증. 이거는 네이버에 가입할 때 이제 내야 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쿠팡 윈 아니 윈? 윈 들어봤어요. 그치 우리가 이런 판매를 하기 위해서 판매자 센터를 윈이라고 그래. 우리가 그 로그인하고 제품 올리고 뭐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 윈이라고 해. 그 윈에 들어가서 네가 가입을 하면은 구매 안전 이용증을 그냥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사업자 내고 구매 안전 이용증 받고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면 돼. 그러면 순서가 사업자를 먼저 내고 그치. 그 사업자가 나오면은 쿠팡에다가 내 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그치. 그리고 거기서 구매 안전 이용증을 다운을 받은 다음에 그치. 이걸 가지고 정부 24에서 그치. 통신 판매업에 신고를 한다. 그치.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통신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야 돼. 돈 내야 되는구나. 예, 돈을 내야 돼. 그래서 보통 신고하고 바로 위텍스라는 데 들어가서 신고를 한 다음에 위텍스라는 곳에 들어가서 통신 판매업 신고에 대한 면허세, 등록세라는 게 있거든. 그게 매년마다 내야 돼. 그걸 내는데 그것도 그 수도권에 하느냐 지방에 하느냐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금액이 달라. 그럼 다르구나. 나 서울에 있는 거는 55,000원 내는데 김천에 있는 사업자는 2만 얼마밖에 안 돼. 그렇구나. 그래서 돈까지 내면은 통신 판매업까지 다 나와. 그럼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이제 완성이구나. 그치, 완성. 완성하고 이제 정식적으로 우리가 판매 채널을 갖고 갈 거는 쿠팡이랑 토스. 토스도 있구나. 나 그치. 몰랐어. 토스 두 가지를 일단 먼저 매출 만들고 이게 안정화되면은 네이버나 자사몰로 넘어갈 거야. 여기까지 네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가 많이 버티고 포기만 안 한다면은 여기까지 나는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 버티는 게 어려워? 버티는 게 어렵지.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다 포기를 하는 그치, 몇백만 원짜리 수업을 듣고도 중간에 포기를 하지.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사실 쇼핑몰이 어떻게 보면 돈 먹고 돈 먹기야. 그 돈이 많은 사람이 쇼핑몰 들어가서 매출 내고 성과 내기는 사실 좀 쉬운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가 훨씬 어려워. 그 중간중간에 분명히 고비가 와. 고비가 올 때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넘겨. 그렇지? 버텨내야 돼. 여기까지 하면 이제 준비는 끝이고 그 다음에 이거 나오면은 그 다음에 윈 가입을 하면 되는데 윈 가입은 그냥 너가 알아서 찾아서 하면 돼. 이건 내가 알려주고 할 게 뭐 없어. 좀 무책임한 거? 윙 요거 들어가는 데가 이제 윙인 거지. 그치, 윙. 요거 다운받을 곳이. 그치. 통신 판매업 이게 다운받고 나서 통신 판매업을 받잖아. 받은 다음에 통신 판매업을 아마 제출을 해야 될 거야. 윙에 다시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가입이 완전 끝나. 그럼 다시 해서 다시 윙으로 한 번 더 가야 되는구나. 끝나고 나서 토스까지 가입하는 걸로. 토스까지? 토스까지. 토스는 어디서 가요? 토스는 그 인터넷 토스는 인터넷 PC로 했을 때 토스 셀러 어드민. 토스 셀러 어드민. 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아까 쿠팡의 윙처럼 토스 판매자들을 위한 판매자 그 사이트가 나와. 여기 들어가서 가입을 하면 돼.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은 판매 준비는 끝난다. 오, 아주 좋은 방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배운 거를 한번 읊어볼 테니. 네,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네. 자, 먼저 이제 사업자를 내야 되는데 사업자에서 이제 거주지가 중요해요. 거주지가 중요한데 이거는 세금 때문에 비과밀 업체 권역에, 그러니까 서울 말고 이런 거 아닌 곳으로 내야 되고, 만약에 이런 데가 없다, 친척이나 무슨 친구가 없다, 그러면은 비상주 오피스를 계약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자를 내는데 사업자 등록이랑 그리고 사업자로 사용할 카드 그리고 계좌 요거를 해서 홈택스에다가 등록을 하시고 아직은 이제 간이 사업자로 내면 되고요. 그걸 한 다음에 이제 사업자가 나오면 쿠팡 윙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등록을 해요. 그러면 구매 안전 이용증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정부 24에 들어가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이걸 가지고 윙에 가서 등록을 하면 이제 쿠팡 윙은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돈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위텍스에 들어가서 돈을 냅니다. 그치, 이게 통신 판매 신고하고 돈을 바로 내야죠. 아 돈을 바로 내요? 그, 아 돈을 먼저 그래야지. 냅시다. 그렇죠. 돈 먼저 내야 돼요. 네. 그다음에 쿠팡이 가입을 해야죠. 네. 그렇고 쿠팡이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오빠가 쿠팡이랑 토스 해보자고 했으니까 이제 토스 셀러 어드민에 들어가가지고 또 통신 판매업이랑 또 이제 사업자 등록증 해가지고 그쵸. 가입을 하는 게 숙제. 그치, 숙제. 네. 이거는 집에 가서 바로 하세요. 네. 네, 바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야지 빨리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빨리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겠죠. 네. 다음 주까지, 다음 만들 때까지 이거 완성해서 오는 걸로. 네. 그러면 인사 어떻게 하니? 원래 이제 구독 좋아요 해달라고. 네, 그러면 저는 마치겠습니다. 구독 네. 좋아요 하라니까.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람 설정까지. 네. 네. 지금 하네. 네, 그러면 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게요.